안녕하세요. 진보당 인권위원장 홍혜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혐오 표현에 맞서기 위한 대항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항 표현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항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 뒤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항 표현, 영어로는 카운터 스피치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혐오 표현에 대항을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예비후보가 TV토론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혐오 표현을 했었죠. 이에 대해 여러 단체 그리고 정치인, 언론에서는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 발언은 틀렸다. 안철수의 발언을 거부할 권리도 존중해달라.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반박을 했습니다. 안철수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응한 이 모든 표현과 발언들이 바로 대항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혐오 표현에 대해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 소수자들에게 연대하는 모든 표현을 대항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항 표현을 말하는 방법에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 너 방금 말한 거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넌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없어. 네가 말한 것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말하기 말고도 성명서, 기자회견, 집회, 반론 보도 요청, 전단지, 그리고 SNS 게시물 업로드와 같은 다양한 형식들도 대항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파업을 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기적이다, 무책임하다라는 식의 일부 혐오 표현에 대해서 많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라는 식의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는 말하기와 함께 SNS 게시물 업로드, 기자회견 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존에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다루던 많은 언론들에서도 혐오 표현 대신에 많은 연대자들의 대항 표현을 중심으로 기사를 썼었고, 여론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처럼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 발화자들을 변화시키거나 설득시키기도 하는데요. 대항 표현 연구자 캐서린 갤버에 따르면 공동체의 대항 표현은 시간이 흘러서 혐오 발화자의 행위나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혐오 발화자를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공론의 장에서 혐오 발화자가 대놓고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대항 표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대항 표현을 위한 조건, 그리고 대항 표현을 함으로써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